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금요일 날엔 보합권을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도 같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시장도 꽤나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62평선을 돌파해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2평을 돌파해냈습니다. 코스닥의 62평 돌파는 사실상 3월달 이후에 거의 1년 만입니다. 10달 만에 처음이에요. 보세요. 6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62평 저항받았고요. 7월 달에 저항받았고요.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지만 미국은 그냥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경기 침체 없어. 그리고 12월 달,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마감된 미증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증시를 봤을 때는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하락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 하락했는지. 근데 이런 부분, 미국에서 시장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쪽은 영향이 미비하다는 점.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은요, 기술주 위주들 있죠. 반도체 쪽 이쪽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나 조선, 원전 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11월, 12월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하나 보자고요. 경기가 좋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금리를 늦게 내린다. 금리를, 그쵸? 금리를 늦게 내리면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의 경기 타격을 받을 때 어디 쪽으로 받을까요? 초대형급들 종목들 위주로 받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고가가 제한이 돼요. 이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작년에 24년도에 엄청나게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전까지 알테오젠의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왔었죠. 근데 11월 달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로자임과의 특허 소송. 사실상 이거 누가 제기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제기한 건 머크입니다. 왜 그럴까요? 키트로다 SC가 임상 3상 데이터가 1월 달에 나옵니다.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엄청 좋게 나왔죠. 자, 그러면 머크에서는 로열티까지 지급하면서 알테오젠과의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할로자임이 뭘 걸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제가 리포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일단 상상인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김선아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자, 키트로다 SC의 3상 데이터가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세요. 특허는 믿고 가자. 추가 수요를 기대한다. 추가 수요는 어디예요? 머크 외적인 다른 수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머크는 이제 키트로다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어디에? 알테오젠에 지급합니다. 이 규모가 연간 1조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이 밑에 내용을 보면 키트로다 SC의 성공적인 임상 3상 데이터 공개와 함께 MSD, 머크는 키트로다 SC 사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할로자임의 특허를 하나씩 밟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쳐내고 있다는 거죠. 상용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알테오젠 확신과 다르지 않게 지적된 할로자임의 특허들을 무효하거나 ALT 미포의 실사에 위협되지 않는 수준의 권리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머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크의 CEO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과 함께하고 있죠. 물론 할로자임에서도 대응을 하겠죠. 그냥 뭐 눈 뜨고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허는 믿고 가자 이것보다 머크를 믿고 가자. 전 이게 아닙니다. 머크에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놓은 거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었던 건 소송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라 소송이 혹시 진행이 되더라도 할로자임에서 걸어서 알테오젠의 뭐 축소 범위가 있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이미 반영을 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믿고 가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주가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키트로다 SC 임상 결과를 확인한 파트너사들의 수요를 시기대. 근데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다이치 상교 ADC 쪽으로 이미 11월 달에 추가 발표가 나왔죠. 4천억대의 기술 수출로. 그렇죠. 여기도 추가적으로 로열티에 대한 부분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머크도 로열티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머크에서 들어오는 쪽만 1조 원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이치 상교를 포함한 여기서 나오는 키트루다 SC 임상 결과를 확인한 파트너사들의 수요러시 기대가 된다. ALT-B4를 도입할지 말지 고민 중인 파트너사들의 결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허 소송과 함께 뭐예요? 임상 3상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특허 무효 심판 PGR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한 결과가 26년 5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키트루다 SC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이런 부분보다 흑자 전환 언제 하니,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그리고 여기 45만 원에 대한 가격은 머크에서 1조 원 정도로 이익 구간이 생겼을 때, 기업의 실적이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폭, 그렇죠. 키트루다 SC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예상되는 폭으로 봤을 때 1조 원 정도. 이랬을 때 성장주들의 평균 PER 25배 정도를 적용시켰을 때 20에서 30배 사이거든요. 가운데인 25배 적용시켰을 때 딱 여기 시가총액하고 맞물립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치 상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들. 그러면 평가, 예상된 평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언제든지 분명히 생각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때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선반영한다 그랬죠? 그쵸? 알테오젠은 지금 적자예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특허에 대한 부분은 머크에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에서도 이미 사전적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형인우 대표가 여기 11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매수 구간을 잡아놓은 거고, 저는 12월 달부터 매수를 꾸준하게 해왔었던 거예요. 이거 말고도 바이오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를 12월 달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남겨드렸죠. 근데 1월 달에 어떻게 됐나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 조금 더딘데 바이오 3인방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시장이 반등하는데 주도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 추가적으로 어떤 계약건이 나온다.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보유할 거냐? 그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딱 7월 11일까지 25만 원의 강세를 보이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역대급의 분기 실적을 낼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이렇게 봤을 때 23년 초반에 7만 원대 주가, 여기 있죠. 1월 3일 날 7만 원, 23년도에 어때요? 7만 3천 원부터 25만 원까지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100조 올라간 겁니다. 100조.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빠졌어요. 그러면 23년도의 실적 어땠어요? 적자. 24년도의 실적 어땠어요? 완벽하게 회복세. 근데 고가 찍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못 올라갔죠. 그러면 실적 한번 볼게요. 이걸 진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24년 9월, 24년 3분기죠? 7조. 이제 이번 달에 4분기 실적 나옵니다. 이제 예상 8조 잡혀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예상이 아니라 확정된 적자가 얼마예요? 7조 7천억. 24년도에 어느 정도입니까? 24조 정도 되죠? 8조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근데 8조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적게 나오지 않아요.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가는 먼저 적용을 했고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고가 맞고 떨어진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어때요?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때요? 30%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이 되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높은 흑자 수치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적자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테오젠 많이 올라간 거 맞아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더 크다. 적자에서 연간 1조를 버는 거에서 여기서 이익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평균 PER인 20배 이상을 적용시켰을 때 45만 원은 비싸지 않다. 하지만 실적이 실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앞으로 흑자 전환할 거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얼마 찍었니 숫자, 실적 얼마 나왔니, 영업이익 얼마 나왔니, 매출 얼마 나왔니, 이걸로 갈 거라고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런 상승세를 보이지 못합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있을 때 준비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셨죠? 여기 특허 무효 심판 PGR에 대한 결과가 언제예요? 26년 5월 달이에요. 저는 이게 빨리 끝나서 25년 3분기 4분기부터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26년 5월 달에 PGR 결과가 나오면 이 주가 더 올라갑니다. 왜? 결과 늦게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흑자 전환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끝이에요. 주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리포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서 보는 것처럼 특허는 믿고 가자. 뭘 믿고 갑니까? 주가 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지 않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 떨어지고 있을 때 11월 말 12월 달에도 영상으로 계속해서 남겨드렸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바이오 25년도의 주도주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1월 달이 되자마자 어때요? 자, 보세요. 리가캠바이오 상승 많이 했죠? 유한양행 상승 많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쭉 보면. 그렇죠? 시장이 반등하는데 가장 덜 빠지고 24년도에 가장 강했었던 바이오 또 올라가요. 그렇죠? 많이 빠졌으니까 고가를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 필요하죠. 그리고 고가에 대한 물량 소화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쭉 보시면 제가 1월 초에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1일 날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마감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건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너무 좋아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좋아서 떨어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조정받는다. 빅테크 쪽 조정받는다. 그러면 바이오 쪽은 어떻게 돼요?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도 어때요? SMR 좋았습니다. 반도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정말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훨씬 덜 떨어졌죠. 하락폭이 훨씬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이렇게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려온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 한번 볼게요. 1월 10일 날 어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오션 언제 매수했어요? 12월 30일 날. 그렇죠? 어떻습니까? 22% 수익 구간. 지금 다 보유 중에 있고요. 쭉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한양행 쭉 볼까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2차 매수를 잡은 거예요. 1차는 12월 초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13% 수익 구간에서 50% 매도하고 50% 홀딩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리가캠바이오도 어때요? 리가캠바이오도 보세요. 11만 6천 원에 매수해서 지금 리가캠바이오도 여기 9%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예상대로 1월 시장 반등했고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늦게 낮추잖아요. 올라갈 일은 없어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늦게 낮췄을 때는 반도체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바이오는 시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하락하진 않거든요. 물론 뭐 아예 뭐 0%의 하락률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추세적인 하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한 하락 구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그런 신호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두 무료로, 그쵸? 누구나 볼 수 있게 가장 쉽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제가 딱 몇 종목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반도체가 좋았을 때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자, 보세요. DI나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저가 매수 안 하죠?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어때요? 25%,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 나오죠? 26%, 22% 수익 구간 엄청나죠? 신고가 구간 주도주였을 때 이때 매매하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마다 공략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그쵸? 유한양행 마찬가지예요. 유한양행도 보시면 어때요? 계속 상승할 때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번에 하락했을 때 매수하고 다시 매수해서 50% 차익 본 결과 13%의 수익 구간.
그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매도부터 매수까지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제가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론적인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여기 신고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알테오젠과 함께 1월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